아,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네.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일단 한잔 하실까요? 아, 예. 자, 여러분, 오늘은 맛집 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쵸. 인스타 DM으로 DM으로. 연락이 너무 많이 와요. 유모찌님, 일본에 가고 싶은데, 일본에서 유학을 해보고 싶은데, 일본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해보고 싶은데, 가기 겁나요. 가기 겁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DM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전문가를 한 분 모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DM으로 보내주신 그런 질문들을 제가 싹 모아가지고 우리 전문가분한테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평소에는 우리 술 먹으면서 지금 술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나 이런 거 너무 어색한 것 같아 지금. 이 술을 먹으면서 우리 항상 반말을 하면서 또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편안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존댓말, 하지만 서로 얘기할 때는 좀 반말로 이렇게 하면서 편안하게 좀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자기소개는 일본에 이제 오실 때 뭐 집도 이렇게 해드리고 집을 해준다고? 우와. 죄송합니다. 이거 집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저희 아주르라는 브랜드의 책임자를 하고 있는 정광현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일본에 올 때 오기 전에 겁나잖아. 겁나지. 일본에 올 때 준비해야 될 게 있나? 뭐 필요한 게 있나? 일단 돈이 무조건 필요하고. 돈 진짜 중요해. 대략 얼마 정도 있어요? 한 그래도 30만 엔 정도는 현금으로 들고 오는 게 좋지 않을까. 30만 엔 정도면은 이제 어느 정도 300만 원 정도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거야. 하고도 좀 많이 남는데. 진짜 30만 원이면 이게 돈을 가져와서 일본 은행에다가 맡겨야 되니까 계좌를 만들고 거기다가 묻어놓을 돈. 그래도 한 2, 3개월 정도는 살 돈이 필요하지. 그러면은 일단은 돈 30만 원 정도? 일단 돈 필요하고 전기장판. 요즘에 겨울이잖아 이게. 진짜 너무 추워. 근데 한국 전기장판이 짱이야. 진짜 한국 전기 그 장판이라는 단어가 없어. 맞아. 일본엔 장판이라는 단어가 전기 매트였나? 모포. 전기 모포. 그러니까 그 일본의 전기 모포를 쓰시면 그 군대 모포 있잖아. 그 국방생 모포. 그것보다 덜 따뜻해. 그래? 내가 한 번도 안 써봤거든. 진짜? 사실. 와서 한국 거만 써봤거든. 일본에서는 근데 그 한국 거를 이제 변환시켜가지고 그치. 전류 그거를 변환시켜가지고 이제 파는 제품들도 있어서 나는 그것만 써봤거든. 그게 전기 매트를 살 때 110V, 220V 그게 둘 다 대응이 가능한 매트가 있어. 맞아. 그래가지고 그걸 돼지코를 꽂으면 그냥 그래. 매트 꼭 가져오세요. 진짜 추워요. 그럼 매트랑 또?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해도 되는 건가? 그럼. 그 삼선 스레빠 있잖아. 우리 중고등학교 때 많이 신었던 그 하얀색, 검은색 그 삼선 스레빠. 3D 다스라고 하지. 그 3D 다스 그거 있잖아요. 매직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그게 문방구 가면은 3,000원에 팔잖아요. 그죠? 그렇지. 3,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 파는데 그게 이제 일본에 오면은 300엔에서 500엔 정도에 파는 게 그만한 성능을 내는 게 없어. 삼성스레빠. 이거 삼성스레빠는 좀 들어보지 못했던. 이거 진짜 내가 유튜브 많이 봤거든. 삼성스레빠 가져오라는 소리는 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또 다른 게 일본이 약품이 그 드러그 스토어라고 해가지고 약국이 많거든. 근데 거기서 사는 그 약 중에 한방약이 아니고 뭐라 하지? 우리나라에서 파는 한약 성분 들어간 약. 약간 정로한 옛날. 그렇지. 그런 약들이 일본에 안 파니까 그런 거 싸니까 한국에서 사면 이렇게 뭐 청심환 뭐 이런 거. 맞아. 진짜 면접이나 이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맞아. 청심환이랑 한약 같은 거. 다 써야 돼. 필요한 거. 진짜? 도장. 한국은 요즘에 웬만해서는 핸드폰 만들 때나 뭐 사인하면 다 그렇지. 됐는데 도장 잘 안 쓰지 이제. 일본은 도장 무조건 써. 맞아. 무조건 도장. 뭐 전자서명 이런 거 거의 없고 다 종이. 진짜 다 종이. 그리고 이게 외국인 등록증이라고 신분증을 줘요. 그걸 하면 거기에 이름이 한자 이름이 써 있는 게 아니야. 여권 그대로 영문 이름이 써 있어. 맞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 킴이면은 KIM이잖아. 그런데 내가 성 김자 이거 한자 도장을 가져와가지고 내 신분증이 KIM인데 당신은 왜 김이냐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 이거 진짜로 있어. 이거 실제 사례. 맞아. 그래서 KIM으로 된 도장 들고 오면 편하다. 아. 네. 그리고 추가로 김 도장도 같이 들고 오면 편하다. 그 금이라고 돼 있는 한자의 도장 그것만 들고 오면 되는 건가? 아, KIM도 들고 오는 게 좋아. 영문으로 된 거. 영문으로 된 거. 영문 도장, 한자 도장 둘 다. 아, 영문 도장, 한자 도장 두 개 다 들고 오는 게 그렇지. 가장 안전빵이다. 그치. 아, 언제 어떻게 쓸지 몰라. 아, 오케이. 이게 진짜 있는 사례를 말해주면은 우체국 통장밖에 못 만들어. 일본 오면은. 그러니까 통장이 있어야지 뭐 공과금도 되고 할 거 아니야. 그렇지. 통장을 만들러 가. 그래서 당신 통장 만들 때 뭔 도장을 쓸래요? 물어보는데 성 김자를 내가 김씨인데 들고 가면은 여권하고 이름이 다르네요? 그러면서 빠꾸 하는 경우 진짜 있어. 꽉은 좀 그래요. 일본이. 예. 유도리가 조금 없다. 예, 유도리는 일본 말이지만 없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재료카드에 영문 이름이 찍히기 때문에 그치. 그 영문 이름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는 도장, 영문 도장을 맞아. 영문 이름 하나, 한자 이름 하나가 된 그런 도장을 들고 오시는 게 가장 좋다. 신용카드. 신용카드. 이게 신용카드가 왜 필요하냐면은 한국 신용카드. 한국 신용카드. 그 여러분들이 일본에 오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 그러면은 한국 신용카드를 내 명의로 발행을 해놓고 일본에서 가끔씩 쓰세요. 그러면은 신용 점수가 계속 안 떨어지고 계속 있어. 이게 한국에서 나중에 생활을 하려면 그렇지. 신용 점수 중요해. 맞아. 뭐 대출을 하거나 저도 맞아. 사업을 하는데 뭐 한국에서도 대출 받고 일본에서 대출 받고 그러는데 이 신용 점수가 없으면은 한국에서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처음에 이제 뭐 가구나 가전 주문해야 되는데 이거 현금으로 낼 수는 없잖아. 인터넷 쇼핑몰이니까. 맞아. 그거를 이제 신용카드로 좀 지불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이게 여러분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운전면허. 운전면허. 웬만해서는 한국에서 따세요. 일본에서는 30만 엔 들고 숙박하면서 막 2주 동안 있어야 돼. 맞아. 어디 막 숙소 가가지고 합숙하면서 막 이렇게. 맞아. 엄청 어렵습니다. 일본에서 운전면허 따기. 면허는 따고 오세요. 그리고 따고 90일 뒤에 오세요. 왜 90일이 와야 되죠? 이게 90일에 한국에 운전 경력이 있으면 일본 면허증으로 바꿔줘요. 그대로. 90일이 지나야 되는구나 그게. 90일이 안 지나면 안 돼. 운전 경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딴 다음에 일수로 거기 체제 이력이 90일이 돼야 돼. 그러니까 직전에 따가지고 바로 오면 안 되는 거지. 일본에서 한국에서는 소카라는 게 있는 것처럼 일본에도 그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소카 같은 그런 걸 이용을 할 수 있어요. 맞아. 기본적으로 여러분 일본은 느립니다. 예, 이케아에서 뭘 시키면은 바로바로 안 와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케아 매장에 내가 차 끌고 가는 게 좋은데 이게 차 빌리는데 렌터카를 하면은 막 6시간 단위로 빌려야 되잖아요. 근데 1시간 단위로 빌릴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1시간 880엔. 880엔. 그리고 또 사고를 내도 보험이 100% 다 적용이 돼. 맞아. 외국인 상관없이. 얼마나 그 좋습니까? 서비스의 이름은 타임즈 카시요. 그거 좋아. 제가 얼마 전에 타임즈 카시어 그 카드를 잊어버려가지고 그거. 하지만 차가 근데 그게 또 카드가 오는데 또 느려. 2주 넘게 걸렸어. 2주 걸려. 2주 넘게 걸렸어. 진짜 느려. 예, 그렇습니다. 일본 느립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필요 없는 걸 좀 말씀드려도 돼요. 다들 들고 오시는데 필요 없는 거. 이불. 일본이 훨씬 싸. 니토리 이케아에서 사면은 금방 사. 굳이 그 힘들게 들고 와가지고 그게 짐이 부피가 엄청 크잖아. 수화물 값만 들어가고. 맞아. 그거 굳이 들고 올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옷. 진짜 필요한 만큼의 옷만 들고 오고 나머지는 내가 일본에다가 집을 구해놨으면 거기로 EMS를 보내라. 네, 이게 보내는 게 맞지. 그리고 2주까지는 보관을 해줘 우체국에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부재 중이라도 일주일 뒤에 일본을 가니까 지금 일주일 뒤 거를 생각해가지고 내가 짐을 보내면 집에 아무도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게 우체국에서 보관을 해줘. 맞아. 그리고 우편 이거 부재중 통지표를 넣어줘. 맞아. 거기다가 QR코드를 읽어서 재배달 해주세요 하면은 다음날 갖다 줘. 맞아. 그러니까 입국한 다음날 받을 수 있는 거야 그게. 맞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들고 와야 되는 게 일단 운전면허는 꼭 따고 오시고요. 그리고 90일 지나서 오세요. 그리고 한자 도장, 그리고 전기장판, 신용카드, 한국 신용카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삼지다스, 삼선 슬래퍼, 이 슬리퍼 그거 꼭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가서 이 DM으로 제일 많이 오는 거예요. 오기 전에는 뭘 해야 되고, 오고 나서는 뭘 해야 되고, 이 절차가 궁금하다 이거예요. 절차. 이게 길어지긴 하는데 진짜 제가 말하는 거를 그대로 하시면은 진짜 거의 70%는 완성이라고 봅니다. 오케이. 예, 진짜로. 일단 오기 전. 일본에 오기 전에 일단 집이에요, 집. 제일 중요하지. 이거 집 먼저 찾아야 돼. 길바닥에서 잘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을 보통은 일본에 올 때 1월, 2월, 3월 이쯤에 많이 와요.
예, 제일 많은 건 3월. 이제 3월 달에 입주를 하려면은 웬만해서는 누군가가 살고 있는 방을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찌님이 계시는 방에 네. 내가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면 모찌님이 나가야지 내가 이 방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 나가는 거를 한 달 전에 집주인한테 통보를 해요. 그러면은 그게 한 달 전부터 이렇게 모찌님 방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고 광고가 나와요. 그럼 저희 같은 이제 부동산 업자들이 보고선 이게 들어갈 수 있대요 라고 고객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나가는 사람이 많을 때 방이 많이 나오고 들어가는 사람이 밀릴 때 그 방이 채워지는, 그게 2월 3월이거든요 그때가 성수기가 성수기죠. 엄청 바빠요 지금. 지금 촬영 시기는 2월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엄청 바빠요. 보통 나는 집에 이제 일본에 가면은 그냥 집을 보고선 몇 군데 둘러보고선 이렇게 정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아직 살고 있어요 그 방은. 못 봐요. 그렇죠. 이거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웬만해서는 한국에서 데이터로 보시는 거하고 일본에 와가지고 보시는 거하고는 둘 다 비슷합니다. 웬만해서는 예. 진짜 비슷합니다. 웬만해서 비슷하고 어차피 일본 오셔도 못 보는 방이 대다수예요. 웬만해서는 집은 먼저 구하고 다 구하신 다음에 계약까지 다 끝내신 다음에 오시는 게 좋다. 나도 그렇게 왔어. 네, 그러니까 입국하기 전에는 볼 수 없으니까 그렇지. 데이터를 받아보고 이 정도면 괜찮다 하고 그치. 보고 왔는데 사진이랑 그리고 실제 본방이랑 거의 비슷해요. 느낌이 비슷하니까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방을 구하면은 언제 어디가 정해져. 이제 그렇지. 내가 입주를 언제 할 거고 어디에 입주할 건지가 정해지니까 이제 그 어디랑 언제가 정해지는 게 참 커. 이제 그래. 이때부터 모든 걸 다 준비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어디가 정해지면 할 수 있는 거는 배송을 할 수가 있어요. 일본에다가 배송 의뢰를 할 수가 있어. 뭐 이거 가구도 주문해 놓고 뭐 이것도 전기도 하고 수도도 하고 가스도 하고. 아 참고로 여러분 전기 수도 가스 별도로 계약해야 됩니다. 이게 일본이. 근데 개인적으로 좀 일본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네, 많으니까 그렇죠. 많은데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계약을 해야 되고 이런 거 잘 모르니까. 네. 근데 이런 거는 보통 부동산에서 서비스를 해주나요? 보통은 안 해주는데 저희는 합니다. 아, 저희는 보통은 안 해주는데 저희는 합니다. 미안해. 예, 저희 광고 아니에요. 저희 기본 옵션이긴 한데 그래서 입주일에 맞춰서 이제 예를 들어서 10 며칠 날 입주를 한대요. 그러면은 그 가스랑 전기 쓸 수 있게끔 아, 당연히 또 예. 바로 그렇게 준비를 해주신다는. 준비를 하죠. 그래서 어디가 정해지면은 그게 가능하고, 그리고 EMS 아까 전에 얘기했죠. 제가 그 EMS도 보낼 수 있고 미리 보내고. 그러면 우체국에서 보관해 주니까. 핸드폰 같은 경우는 원래는요 여러분 이게 핸드폰이라는 게 그 한국에서도 똑같아요. 핸드폰 주민등록증 없이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똑같아요. 주민등록증이라는 거는 재료카드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 재료카드를 가지고선 원래 핸드폰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일본에 오기 전부터 한국에서 유심카드를 일본에서 쓸 번호를 개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서비스가 요즘에 있어요. 너 전혀 몰랐는데 그거. 이게 GTM 모바일이라고. GTM 모바일. 예. 제가 아는 데에서는 지금 여기가 유일해요. 네. 일본으로 입국하기 전에 개통이 가능한.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 오기 전에 통신사에서 개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GTM 모바일이 지금 맞아요. 유일하다. 네. 네, 여러분 이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거 일본에 오기 전에 해야 되는 거는 언제 어디를 정해야 돼요. 일단 그래서 집을 먼저 계약을 하세요. 그렇지. 만약에 진짜 도저히 나는 일본에 가서 계약을 하겠다 그러면은 좀 돈을 들이더라도 이제 예약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볼 방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 입국하신 다음에 효과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을 먼저 구하시고 입주일하고 방이 정해지면 거기다가 짐도 보내고 가구도 주문하고 가전도 주문하고 전기, 수도, 가스 옵션 넣어주고 이런 거 다 한 다음에 그런 거 할 때 이제 또 전화번호가 필요해요. 전화번호는 미리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입국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입국하고 나서는 해야 될 게 엄청 많죠 또. 산더미인데 나 그때 악몽이 살아나고 있어. 이제 뭘 해야 되죠? 일단은 먼저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집을 먼저 가요. 그 다음에 브레이커 두꺼비집 올리면은 전기가 되는지 확인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약하신 방에 전등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아. 그러면은 나 엄청 당황했어. 근처에 구글맵을 키세요. 그 다음에
에디온 아니면은 덴키야라고 검색을 하세요. 또 뚜벅뚜벅 걸어가세요. 그러고 전기점에 가가지고 전등을 사세요. 이거 낮에 안 사면은 큰일 납니다. 밤에는 이게 밤에는 할 수가 없어. 맞아. 낮에 꼭 이거 전등을 일단 끼시고, 이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시청을 가세요. 시청 또는 구청. 뭐 동경이면 구청이고 오사카도 구청이고, 오사카 구청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역마다 달라요. 지역에 이제 시청이 될 수도 있고 구청이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이제 내가 여기 주민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출생신고라 보면 돼요. 거의. 그렇지. 나 이제 일본에서 새로 태어났다. 생활할 거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공항에서 이 카드를 받거든요. 이 카드를 받을 때 여기에 주소가 미정이라고 돼 있어. 맞아. 그러면 그 미정을 가지고 구청에 가. 그러면은 주소를 찍어줘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나도 이제 일본에 제적이 돼 있다. 그 주민 등록을 하는데 옆에 그 창구를 보면은 보험이라고 있을 거예요. 보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보험 안 들면은 이제 병원비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예. 이게 뭐 보험이 솔직히 뭐 내가 다치지도 않는데 필요하냐 그러는데 월 2,000엔 내거든요. 맞아요. 수입이 없으면은. 예. 수입이 없으면 학생분들 아니면은 뭐 이러면은 2,000엔 정도 될 맞아요. 거예요. 근데 이게 2,000엔 보다는 내 병원비가 연간 봤을 때 뭐 한국인 편도선도 붓고 감기도 걸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을 가실 일이 있다. 그럴 때 이제 30%밖에 부담을 안 한다. 실비 부담을. 의료보험이죠. 한국으로 치면.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예, 그거 꼭 드시고. 예, 주민등록하고 보험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잘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마이넘버 카드. 이게 뭐냐면은 편의점 가서 여러분 무려 주민등록 등본을 뗄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렇지. 야, 이게 진짜 혁명이야. 원래 주민등록 등본을 떼려면 일본에서는 구청 가서 3시간을 기다렸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카드로도 이제 편의점에서 바로바로 뗄 수 있게 됐더라고요. 이 카드를 신청을 하면은 보통 한 달 뒤에 이제 집으로 도착을 합니다. 한 달 뒤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를 가시면은 네.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도장 들고 그랬죠. 이 도장을 들고 가세요. 그러고 내 인감을 등록할게요 라고 해가지고 그 영문 도장 아니면은 한자 도장을 등록을 하세요. 인감 등록. 그냥 막 도장하고 인감하고는 다르거든요. 그 인감을 등록을 해주면은 학생이신 분은 솔직히 사용하실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맞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많이 생기죠. 예, 사회생활 하면서는 뭐 집도 사고 뭐 아니면은 이제 자동차 계약을 대출도 한다든지. 받고. 그렇죠. 그럴 때는 인감 등록 증명서라는 게 필요해요. 근데 등록한 인감이 없으면은 시청 가서 또 5시간 기다려야 돼요. 맞아.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이걸 4개를 다 끝내면은 이제 다시는 시청을 가실 일은 없다. 이사하실 때까지. 웬만해서는 없다. 예, 이거 꼭 4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하루를 버리시면 이제 그렇죠. 하루 그냥 날아가요. 그리고 다 끝나잖아요. 어차피 저녁 6시에요. 네, 맞아요. 집에 가셔서 맥주 드시면 되는 거예요.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수고했다. 이제. 이러면서.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됐어요. 그 다음날이 되면은 또 할 게 많죠. 또 이 주민등록 한 다음에 다음에 해야 되는 거 통장 만들어야 돼요. 통장 꼭 만들어야 돼요. 근데 통장을 바로 와서 만들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잖아요. 우체국, 유초. 유초. 이 우체국 통장밖에 못 만드는데 이 우체국 통장이요 지점마다 또 룰이 달라요. 아 진짜? 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심사라는 걸 합니다. 일본은 심사의 나라입니다. 맞아. 뭘 하든 다 심사야. 사람을 못 믿어요. 맞아. 사람을 못 믿기 때문에 무조건 심사를 해야 돼. 그래서 심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심사를 할 때 중요한 게 일본어도 보고 뭐 이것저것 한대요. 그래서 지점마다 뭐 룰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체국 통장을 안 만들면 일본에서 경제생활이 안 된다. 그래서 진짜로 이 사람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재직이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좀 엄격하게 심사를 본다. 예, 최근에 그래요. 인터넷 같은 것 그런 거는 해야죠. 어떻게 해요? 이게 진짜 여러분 인터넷이 가장 쉬워 보이잖아요. 인터넷이 제일 어렵습니다. 일본은요 좀 이렇게 뻑큐처럼 이렇게 법규 한자 있잖아요. 먹게 앉아. 예, 법규 한자. 그렇게 생긴 그 전화선 콘센트가 있어요. 그게 인터넷이 들어오는 선입니다. 거기서 인터넷이 들어와요. 일본은 한국하고는 다르게 전화선에서 들어옵니다. 이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인터넷이 들어오게 하는 공사라는 게 필요해요. 이게 2주 정도 걸려요. 근데 2주 안에 안 될 수도 있어. 온 다음에 이게 공사가 안 된다고 그러면은 또 2주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일단은 일본인들도 그냥 여기 사는 일본인들도 인터넷은 엄청 진짜 엄청 화나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되게 힘든데 외국인은 더 문제가 뭐냐면은 주민표 플러스 재료카드 주민등록 이 무조건 필요해.
이게 본인 확인이 안 되면은 인터넷을 개통을 못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민등록 다 하고 통장도 만들고 지불 수단이 생긴 다음에 내 신분이 확신해지고 그다음에 등본까지 다 뗀 다음에 그래야지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인터넷 퀄리티가 한국만큼은 좋지 않다. 요거는 100메가 나오면 잘 나오는 편. 예. 어쩔 수 없이 인터넷 개통은 이제 오셔서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제 친구가 인터넷이 안 되니까 근처에 있는 그 쇼핑몰이라든지 슈퍼 그런 데 가가지고 와이파이를 잡아서 이렇게 인터넷을 하고 했던 2, 3주 정도는. 아, 제가 그랬어요. 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는 좀 참고를 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바일 인터넷 있잖아요, 와이파이. 한 달 정도 빌려 오는 게 좋아요. 예. 포켓 와이파이. 포켓 와이파이. 예. 제가 좀 다시 한번 저희 여기서 또 오사이를 정리를 하고 가면은 네. 자, 일본을 왔습니다. 네. 첫날은 이제 집 상태를 봐요. 아마 공항에서 오면은 늦을 거예요. 밤 늦게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전등은 달아야지 집에 불을 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전기 되는지 보고, 가스 되는지 보고, 그다음 수도 되는지 보고, 전등 들어오는지 보고, 빛이 안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렇지. 그러고 이제 편의점 가서 맥주 한 캔 하고선 주무시면 돼요. 그렇지. 다음날 일찍 일어나세요. 9시에 일어나가지고 구청 문 여는 시간에 가가지고 바로. 먼저 주민등록, 보험등록, 마이넘버 카드, 인감등록 예, 요거 4가지 세트를 하면은 이제 저녁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맥주 한 캔 사가지고 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날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등록을 어제 했으니까 통장을 만들어 가요. 유초 통장을 만들어요. 우체국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뭐 우체국 직원하고 이렇게 말씨름을 해요. 나 여기 만들어 줘라. 그러면은 이제 통장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지불 능력도 생겼고, 그러니까 이제 신분도 명확하고 하니까 끝판왕 이제 핸드폰을 만들 수 있어요. 자, 핸드폰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면은 바로 할 수 있다. 굳이 매장을 안 가도 된다. 네, 요즘에는 뭐 아하모나 나인모, GTM 모바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소프트뱅크, au 같은 이런 큰 통신사가 아니더라도 이제 싼 통신사 가가지고 그냥 개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개통하면 됩니다. 근데 GTM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입국 전에 입국 전에 다 되죠. 신청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주민등록 할 때까지 전화 못 받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렇지. 일본에서 그 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받아가지고 오는 게 편해요. GTM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한국어 서비스. 예, 한국어로 다 됩니다. 그래서 뭐 모바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인터넷. 이 인터넷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은 통신사가 일단 엄청 많아요. 뭐 인터넷 소프트뱅크도 있고 au 히카리, 아까 전에 유로 히카리 있고. 뭐 엄청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소프트뱅크 히카리가 가장 좋습니다. 그나마 나아요. 모든 히카리 그 통신사보다. 이 속도도 그렇고 좀 네. 빨리 해주는 거, 설치를 해주는 거, 그 면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다 만족 못 하실 거예요. 한국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생각하지 마.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나마 낫다. 예. 이제 인터넷 설치까지 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또 이제 저녁에 또 편의점 가서 맥주 한 캔을 이렇게 또. 자, 다음날이 됐어요. 또 맥주 한 캔 하고 잤어요. 다음날이 되면은 면허를, 아까 전에 제가 90일 전에 그렇지. 면허를 따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대사관에 갑니다. 대사관에 가서 운전 경력 증명서라는 걸 떼요. 이거를 영문으로 떼가지고 거기다가 대사관 도장을 받아요. 맞아. 그 대사관 도장을 받은 거를 나는 한국에서 90일 이상의 운전 경력이 있다. 그 다음에 내 한국 면허증, 드라이버 라이센스라는 거를 일본 면허증으로 번역을 해요. 맞아. 그러면은 대사관에서 이거는 제대로 번역된 게 맞습니다라는 도장을 꼭 받아야 돼요. 맞아. 이 도장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도장 참 중요해요. 아까 전에 한국 면허증 번역본하고 운전 경력 증명서하고 뭐 그 다음에 거기서 대사관에서 뭐 필요한 서류도 다 알려줄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일본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갑니다. 그게 면허 시험장이에요, 여러분. 엄청 멀리 있어요. 맞아. 보통 도심이 없어요. 뭐 엄청 걸어가야 돼. 오사카면은 저기 카도마. 예, 거기 면허 시험장이 있는데 거기로 이제 갑니다. 거기 경찰 소속이에요. 거기 경찰관 아저씨 그 사무 직원분이 계세요. 거기다가 저 일본 면허증 받고 싶습니다 하면은 저쪽으로 가래요. 그럼 저쪽으로 가요. 시력 검사하고 적성 검사하고 이제 나는 미치지 않았다 뭐 이런 거 하고. 맞아.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 가실 때 사진 꼭 들고 가야 돼요. 네. 안 그러면은 거기서 사진 찍어야 되는데 그 사진 엄청 못생기게 나옵니다. 맞습니다. 뭐, 별 상관이 없으시면 거기 가셔서 찍으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500엔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시력 검사를 다 하기 전에 하나 더 인터뷰 하나 합니다. 인터뷰. 아, 맞아. 제가 그거 아까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거. 네. 거기서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S자 코스는 이렇게 했고 뭐 T자 코스는 이렇게 했고 예, 그리고 운전면허 이런 식으로 땄다.
운전면허는 내가 이런 식으로 시험 봐서 땄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진까지 이렇게 들고서 가가지고 수수료도 엄청 비싸요. 10,000엔 정도 들어요. 맞아. 예. 그래서 면허를 가서 경찰관한테 면접 보고 하면은 면허를 이제 준다고 기다리래요. 예, 이제 기다리는 시간밖에 없어요. 아침에 가면은 저녁까지 그냥 기다리니까 예, 기다리면은 이제 몇 번 오세요 이러면은 이제 면허증을 주게. 한국 면허증이 아니고 일본 면허증. 야, 이게 진짜 받았을 때 감동이 진짜 장난이 아닌 거죠. 일본 면허증을 받으면은 그게 또 이제 신분증 세트에 들어가는 겁니다. 맞아요. 아, 참고로 여러분, 일본에서 통용하는 신분증이라는 거는 여권, 재료카드, 보험증, 마이넘버 카드, 인감 등록 증명서, 주민표,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예, 요게 다 신분증이에요. 미분쇼면쇼. 예, 맞아. 이게 다 신분증입니다. 운전면허증 받고 나서는 운전면허증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저는. 맞아. 근데 외국인이면 재료카드 또 달려요. 맞아. 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일본에 살 준비는 끝나죠. 거의 끝났다. 거의 끝났죠. 거의 이제 끝났다. 숨만 쉴 수 있는 준비는 끝난 거예요. 네. 예. 이제 돈을 벌거나 네. 뭔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유학생분은 알바가 필요할 거고 예. 뭐 워킹 홀리데이로 오신 분들도 알바가 필요할 거고 그렇죠. 알바를 어디서 또 구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또 있지 않을까. 그 주식회사 딥브라는 데가 있어요. DIP라고 있는데 거기서 만든 바이토르. 거기가 제일 알바를 구하기 편합니다. 거기가 알바 천국 같은 시장 점유율이 지금 제일 높아요. 그래서 바이토르 하시면은 알바 금방 구합니다. 뭐 타운워크나 이런 데 구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타운워크에서 구해요. 타운워크에서. 예. 근데 타운워크가 안 좋은 게 그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알바를 구하고 하는데 질이 안 좋아요, 거기. 사람이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되게 이렇게 모든 나라에서 정부 지원이니까 무료인데 무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질이 안 좋은데 바이토르는 55,000엔 냅니다. 사업자들이 55,000엔 내고서 등록을 해요. 그만큼 알바를 구하기가 쉽고 알바를 구하는 인재가 많아요. 바이토르 사이트에서 예, 이제 알바를 구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보통 알바 구하면 한 1,100엔 라인에서 구하면 돼요. 맞아. 네. 보통 1,100엔 주는 거죠. 보통 1,100엔에서 이제 몇십 엔씩 이렇게 차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최저임금 이하로는 알바가 안 뽑혀요. 알바 귀해요 지금 일본도. 맞아. 젊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일본이. 맞아. 그래서 1,100엔을 일한다고 치면 유학생은 28시간밖에 주에 근무를 못해요. 그거를 어기는 악덕업자가 있으면 신고하시면 돼요. 오케이. 조금 중요한 점이죠. 굉장히. 28시간 근무가 가능하고 방학 때 학교에서 지정한 방학일 때는 40시간까지 가능해요. 기본 시급은 한 1,100엔 정도. 1,100엔 정도.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네.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보통 생활비가 네. 이 생활하는데 네. 얼마나 드나요? 아, 걱정을 많이 하세요. 한 달에. 평균적으로요?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좀 이제 세대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동경이면은 가스비, 전기비가 비싸거나 오사카면은 좀 싸거나 이럴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수도가 2,000엔, 전기가 3,000엔, 가스가 3,000엔, 인터넷이 한 4,000엔 정도. 핸드폰이 3,000엔. 핸드폰 3,000엔. 이게 다 합치면 얼마죠? 15,000엔. 예. 이 15,000엔이 광열비. 광열비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하루에 내가 밥값을 1,500엔을 쓴다고 치죠. 아침 500엔, 저녁 500엔, 점심 500엔. 아침, 점심, 저녁 다 안 드시면은 점심하고 저녁 해가지고 750엔씩 뭐 이렇게 쓴다고 하면은 하루에 1,500엔 잡으면은 30일이잖아요. 그렇죠. 45,000엔 정도 밥값 쓴다고 치고. 그러네. 이거 해서 6만엔이죠. 그다음에 이 6만엔 정도의 이제 월세가 또 나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경에서 시세는 이제 A, B, C급이 있어요. 이제 1인 가구 기준이에요. 그 조그만한 방 기준인데 9만엔이면 A급, 8만엔이면 B급, C급이 이제 6만엔 이하가 C급이고 오사카는 5, 6, 7이에요. 5, 6, 7 조금 낮네 그래도. 예. 7만엔이면은 이제 10년 안에 지어진 집을 들어갈 수 있고 이제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아까 전에 밥값 그다음에 광열비 그렇죠. 집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또 나가요. 네, 그래도 사람이니까 밥만 먹는 게 아니라 그렇지. 좀 이제 뭐 어디 놀러도 가고 이렇게 술도 좀 한 잔씩 하고 그렇죠. 초콜릿도 이렇게 먹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포함하면은 그래도 한 2만엔 정도는 쓴다. 아무리 적게 써도 맞아. 2만엔 정도는 쓰고 그 다음에 교통비. 일본 교통비가 비싸요. 다 민영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이제 10,000엔 정도 쓴다고 치면 5,000엔에서 10,000엔 정도 친다 쓰면 여기서 이제 3만엔 나와요. 기타 등등 3만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거의 15만엔 정도. 15만엔 정도는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일본을 오시기 전에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일본은 이제 돈을 벌려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일본을 생활하면서 뭔가를 배워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일본에서 재밌게 논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좋은 경험을 한다. 돈을 벌러 온다.
이런 거는 차라리 캐나다라든지 호주가 낫지 않나. 호주에서 양털 깎으면 600만 원. 맞아요. 딸기만 따도 800만 원이더라고. 그러니까 딸기만 이게 막 호주가 좋아.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도 일본에서는 이제 좋은 경험을 할 수 그쵸. 있으니까 그런 걸 좋은 걸 배우러 오신다고 하시면은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 개인적인 질문. 네. 보통 오시는 분들이 예. 이제 많은 걸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아 그쵸. 많은 거 그쵸. 하고 싶어 하시죠. 예. 네. 근데 이런 질문이 예. DM에 있습니다. 윤모치 형님, 일본 여자는 어떻게 꼬시나? 아. 그걸 나한테 왜 물어봐? 어. 저는 꼬셔본 적이 없는데. 네? 일본 여자를 꼬시려고 하시는 남자분들에 대한 생각과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래도 그나마 좋은 꿀팁을 전해줄 수 있는지. 그래도 좋은 경력자로서. 경력자라기보다는 예. 그래도 이제 저도 학교 여기서 4년 다니고 네. 아직 20대니까 네. 제가 그냥 얘기를 좀 드리면 네. 솔직히 뭐 한국에 좋은 게 그 굉장히 그 직설적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자기의 감정을 숨기지 않아요. 내가 널 좋아한다? 그러면 좋아하는 거를 썸부터 숨기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그 한국의 매력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여자도 똑같고 남자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냥 일본에서 그대로 표현을 해주시는 게 꼬시는 꿀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진짜로 지금 모든 많은 제 주변 친구들부터 했을 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아 이쁘다, 너무 이쁘다, 그래서 다가갔다, 이렇게 한국식 솔직하게 그냥 짓고. 이게 일본 친구들은 잘 안 하는 거거든요. 일본 남자애들. 네, 생각을 해보세요. 모찌님이 이제 한국에서 있었는데 다른 국적의 친구가 한국어로 너무 멋있다, 어휴. 멋있어요 이러면서 와요. 귀엽잖아요. 얼마나 귀여워. 예, 그거가 이제 비슷하고 보여요 저는. 근데 사실 결론은 얼굴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걸 다 열심히 뭐 예쁘다고 해주고 이렇게 해도 잘생긴 분한테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하는데 실패합니다. 아유. 예. 일본에서 집을 구할 때 초기 비용 이제 어느 정도 들어요? 라고 아. 질문 많이 해주시는데 네. 이거 싹 정리해드릴게요. 나는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집 계약할 때 얼마 들어요? 한국은 보증금 플러스 그렇지. 월세. 그렇지. 이게 그냥 단순한 구조인데 일본은 좀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게 집마다 달라요. 집마다 들어가는 비용도 다르고 하니까 제 지금까지의 데이터로 봤을 때는 월세의 3배 플러스 시키킹 레이킹. 이 시키킹 레이킹이라는 게 보증금하고 사례금. 사례금. 예, 그 집주인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월세의 3배 플러스 시키킹 레이킹을 하면은 보통 거기서 차이가 없더라고. 그냥 한 달 월세 포함.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한 대 월세 곱하기 3만 하면 되는 건가? 예, 집 구하는데 한 달 월세 곱하기 3 플러스 시키킹 레이킹. 만약에 집이 7만원짜리 방에 시키킹 한 달 있고 레이킹 한 달 있어. 그러면은 7, 3, 21 플러스 7만원 플러스 7만원이요. 35만원이 들어가는 그렇지. 거지. 그 중에서 7만원은 시키킹 보증금이니까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지. 보통 잘 돌려받나고? 시키킹은 돌려주게 돼 있어. 이렇게.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청소비 빼고 돌려주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지. 그리고 이제 그걸로 집을 계약을 했어. 일본에 오잖아? 그러면은 가전하고 가구를 사야 되잖아. 가전은 보통 3만원에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살 수 있어요. 근데 좀 좋은 거 사면은 새 거 사거나 이렇게 좋은 거 사면은 4만원, 5만원 정도까지 가고 플러스 책상, 의자 괜찮은 거 사면은 15,000원 두 개 합쳐서. 그 다음에 침대, 매트릭스, 그 다음 이불 세트 만엔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러고 이제 잡다한 밥솥, 식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만엔 하면은 요 정도 드는 거예요. 요게 이제 초기에 들어가는 생활 필수품. 대략 10만 원이네. 그렇죠. 그래서 10만엔 플러스 월세 3배 플러스 시키킹 레이킹 요 정도 이제 초기 자금으로 필요하다. 네. 근데 이게 평균적인 거고 나는 비용을 줄일게요 하면은 줄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부동산 업자한테 상담을 해주세요. 네. 상담해서. 싼 매물은 있습니다. 그런데 싸면 싼 이유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또 일본을 네. 오셔서 생활하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궁금했던 거 이런 거를 좀 많이 답변을 드리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네. 저희가 많은 걸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집을 또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을 구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저희 링크가 또 하나 있죠. 네, 링크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 링크를 타고 오시면은 거기에 또 문의를 주시면은 감사합니다. 집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상담을 주시고 그리고 친절하게 해주실 거니까 그것도 한번 또 문의를 주시면은. 이렇게 또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아유, 아닙니다. 저희 PR을 좀 드리면 일본 전국 어디든 어디든 아주르 네.
일본 전국 어디든 아주레입니다. 일본 전역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뭐 다 상관없습니다. 네. 어디든 다 하고 다 있습니다. 문의를 주십시오. 자, 문의를 주시면은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 좀 꿀팁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거 정보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맞아요. 왜냐면은 저도 몰랐거든요. 맞아. 나도. 그러니까 몰랐던 정보 오늘 많잖아요. 좀 많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그 마음에서 네, 이 영상을 기획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이런 꿀팁 영상을 또 드렸으니까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 만들어 주셔서. 네, 그럼 맞다네.